통합과학 2 1단원 변화와 다양성에서 첫 번째로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두 번째 파트인 생물의 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이입니다. 정의는 하나의 생물 중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생김새 특징 등의 차이를 지칭합니다. 구분은 환경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변이는 개체의 생명 활동 또는 환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변이고요. 유전자의 변화가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한 개체에서만 나타나고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운동선수들이 운동으로 발달된 근육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 근육이 훈련을 통해서 발달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반드시 오른쪽 팔 근육이 발달했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혈액의 단위 부피당 적혈구 개수가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혈구 개수가 증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호흡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 운동선수, 그리고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고산지대에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혈구 개수를 늘린 다음에 다시 평지로 돌아가게 되면 남들보다 적혈구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전적 변이는 유전자의 변화가 발생해서 나타나는 변이고요. 일반적으로 변이는 유전적 변이를 지칭합니다. 생식세포에서 발생하면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 있지만 체세포에서 발생하면 자손에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생식세포는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체세포는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분열은 여기 그림을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 중등과학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형질의 유전자가 변화하면 새로운 형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라고 하지 않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변화가 반드시 형질의 변화는 아니다. 하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의 형질에도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의 무늬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헬리코니우스 나비의 무늬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동물들 포함해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는 여러 가지 대립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3개, 4개 등등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그러면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요. 근데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했었는데요. 대문자로 표시했다. 그러면 우성이고요. 소문자로 표시했다. 그러면 열성 유전자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등과학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다가 세포 분열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 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복제를 하면서 염색 분체가 2가닥으로 형성이 되고 당연히 염색 분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립 유전자가 다른 종류다. 그러면 다른 표현형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이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변화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유성 생식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지는 개체가 출현하면서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생식이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무성 생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체세포 분열이 증식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친구들은 유성 생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세포 분열한 것 자체가 대장균 2개 탄생 이거기 때문에 무성생식은 이렇게 하등한 생물들이 많이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연변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염기 서열이 이렇게 변화한 예시가 돌연변이고요. 내부적 요인으로는 DNA 복제 오류도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방사선, 발암물질 등등등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면 유전 정보가 달라져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즉 확률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성생식은 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로 감수분열, 즉 생세포 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후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을 아빠, 빨간색을 엄마 거라고 해주게 되면 이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아빠 거 몰빵, 엄마 거 몰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 거, 아빠 거가 크로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상동염색체의 쌍이 총 23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조합이 가능합니다. 지금 2쌍만 가지고도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23쌍이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2의 23승가지의 그런 조합으로 생세포가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양성을 가지고 이게 변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우리 중등과학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세포의 무작위적 수정을 통해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지는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들 간의 유전자 차이로 인해서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쌍의 상동염색체만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엄마 거에서 난자 2종류 형성, 아빠 거에서 정자 2종류 형성이 됩니다. 이 수정이 랜덤입니다. 그래서 자손은 2 곱하기 2 해서 4종류가 탄생 가능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2의 23승계가 각각 엄마 아빠에서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2의 46가지의 자손이 랜덤으로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성생식을 통한 변이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랜덤 수정을 통해서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도 되게 다양한 표현형이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변이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